네, 경제의 장기 성장을 믿는다면, 주가의 장기 상승 트렌드를 믿는다면 투자라는 게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매일매일 뭐 걱정의 연속입니다. 예, 주 초반 또 글로벌 증시, 글로벌 변수들 살펴보면서 국내 증시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맨날 뭐 걱정거리 있는 시장이고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또 오르는 게 주식 시장인데요. 네. 금요일 증시는 1시에 조기 폐장을 해서 분위기를 좀 제대로 읽기는 어려웠는데 어쨌든 좀 약했습니다. 네. 예. 네. 뭐 이렇게 이제 10월부터 해서 글로벌 증시의 어떤 취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10월에 뭐 폭격을 맞았죠. 네. 이번 주가 사실 이런저런 많은 주요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대 반, 우려 반인데요. 조금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뭐 뉴스들이 주말에 좀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우선 최근에 하도 뭐 기술주가 많이 떨어지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나스닥 월간 차트입니다. 최근 오른쪽 이 부분 뭐 금융위기 당시 낙폭의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요즘 이렇게 파동 이론에서 얘기하고 다 알고리즘에 입력되어 있을 만한 레벨을 올랐었던 이 부분 몇 개월이나 올랐었지만 이것이 기술적 속임수냐 아니면은 기술적 속임수가 아니고 의미 있는 흐름이어서 결국 이 전고점을 여는 또 랠리가 가능할 것이냐인데 제가 드리는 상상력이라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많이 무너졌는데요. 이때 한번 보시죠. 닷컴버블 무너질 때와 비슷하게 한 3개월 정도 크게 이렇게 음봉이 나옵니다. 네. 나오고 나서 한번 또 또 이렇게 네. 이동평균선 하나 걸리죠. 네. 이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반등, 기술적 반등이 한 4, 5개월 이어지느냐 그러고 나서 뚝 부러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 정도에서 이번에는 또 다른 의미로서 반등 끝나고 또 올라가느냐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이제 남은 12월 한 달 동안에 그걸 갖다 이제 가늠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많은 힌트를 이번 주에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어쨌든 뭐 가장 견고하게 버티던 미국 증시도 좀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간당간당한 수준에 와 있고요. 간당간당하죠.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술주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건데 사실 1말 2초에도 그런 게 있었고요. 다우하고 나스닥 차트를 이제 장기 차트 비교하시면 엄청나게 괴리가 벌어져 있는 걸 지금 보게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이제 애플에서 나오는 우려, 팡의 뭐 몰락, 뭐 네. 새로운 명으로 뭐 AMG, 아마존, 마이크로, 구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기술주 내의 재편이냐 아니면 기술주 전반에 좀 힘이 빠지는 거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우선 저는 이 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예. 알리바바 주가 한번 추이를 한번 봤거든요. 네. 이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뭐 우리 알리바바 주가 이렇게 구글 같은 데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는 차트입니다. 지금 여기 금년 들어서 2018년 여기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광군제 때 그 뉴스 막 봤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한 2분 몇 초 만에 이거 100억 위안 돌파했다고 나오던 장면이었고 이날 하루 알리바바 매출이 우리 돈으로 한 34조 7천억.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50% 디스카운트입니다. 물론 뭐 요즘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직구하면 한 40일 기다린다고. 1,000원짜리 무슨 나사못 이렇게 주문했는데 무료래요. 뭐 배송비도 없답니다. 네. 그런 대목에서 저는 오히려 이상한 것이 그럼 뭐가 남는 것이죠. 뭐가 남냐 하는 의문이 생기고 또 저렇게 50%씩 팔 수 있는 물건이었으면 평소에 얼마나 그러면 폭리였느냐는 질문도 가능하고 네. 자 그러고 저렇게 밤새워서 개장 시점을 무슨 광군제가 되건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건 그걸 기다리는 소비자들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그런 날 2, 3일만 쇼핑하고 말 것인가 네. 이건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네. 것 같고요. 기술주 부분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캐캐묵은 6월달 블룸버그 기사 한번 들고 와 봅니다. 6월 5일입니다. 6월 5일에 골드만삭스는 지금 기술주에 버블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큰 이유는 스트롱 펀더멘탈이에요. 펀더멘탈이 좋답니다. 매출도, 어닝도 좋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투기가 아니다. 자, 그러면 6월 이후에
이 천하의 골드만삭스가 기술주 사라고 이렇게 추천하다시피 하는 이런 노트가 나왔는데 페이스북 보시죠. 지금 꼭지 찍은 게 7월입니다. 그럼 6월은 여기네요. 페이스북. 애플. 뭐 지금 10월, 9월, 8월, 7월, 6월. 이제 6월 물론 처음에 몇 달 동안 반짝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낼 수는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6월 이거는 위클리 차트인데요. 한 이쯤이네요. 골드만삭스 보도 나왔을 때 지금 네. 여기 넷플릭스도 간당간당하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이 종목들이 넷플릭스든 뭐든 애플이든 뭐든 간에 페이스북이든 갑자기 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달라졌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뭐 다들 이 말 저 말 돌려가면서 설명은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이 일단 이렇게 됐으면 애플 보시죠. 지금 여기 이 짝대기 곱하기 항상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 이 거래량 했던 이 적분만큼 개념이 지금 손절로 내몰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면 손절을 갖다가 또 생각하고 아니면 조금 올라오면 본전치기 하고 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잘 가던 시장이 한번 크게 꺾였을 때에 그 이유가 힘든 제일 큰 현실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고민이 많이 되네요. 기술주들은. 네. 네. 이제 어쨌든 뭐 페이스북은 약간 그 정치적인 뭐 이런 구설수도 좀 탔고요. 네. 예. 뭐 애플은 최근에 이제 실적, 표면적으로 실적은 잘 나오는데 이제 판매 대수는 줄 수밖에 없고 비싼 거 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예. 무덤 속에 있는 스티브 잡스가 아마 되게 답답해할 겁니다. 내가 있었으면 뭘 좀 손을 좀 봐줬을 텐데. 예. 기술주 얘기했고요. 유가 하락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유가가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떨어지는 걸 반기는데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 유가가 뚝뚝 떨어지면서 50달러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사우디 문제도 가시쿠지 문제도 있고 맞습니다. 뭐 예, 네. 트럼프가 또 사우디를 그러면서 또 이제 또 풀어주고 뭐 네.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유가랑 맞물려 있습니다. 유가 전망 어떠세요? 예. 유가는 그 흐름은 이렇죠. 네. 뭐 그동안 1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위트 보시죠. 정치도 편하게 하고 뭐 뭐든지 편하게 트위터를 하는 분이죠. 이 유가가 내리고 있는데 아주 뭐 그레이 좋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거의 미국과 전 세계의 빅 텍스 컷이랍니다. 엄청난 감세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다. 즐기랍니다. 즐기고 트럼프 답네요. 네, 불과 얼마 전에 82불이던 게 54불까지 네. 왔다. 그리고 사우디한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마지막 문장은 Let's go lower입니다. 더 내려가자. 이게 21일이었고 그러고 나서 진짜 더 내려왔죠. 네. 왜 사우디한테 감사할까요? 지금 뭐 여기가 모하메드 빈 살만 MBS라고 우리가 네. 얘기하는 이 친구 지금 뭐 궁지에 몰린 거는 다 아실 테고 가슈거지 사건 때문에 그 내역이 이제 다 아시는데 잘못하면 이제 레짐 체인지라는 얘기가 외신에서 막 나온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사우디 왕정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고 사우디 왕정은 그대로 이어지려고 한다면은 뭐 사우디에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하겠죠. 전통적으로 이렇게 사우디의 어떤 뭐 기득권층 내지는 석유로 먹고 사는 사우디라는 생각이 굳은 사람들한테는 이 젊은 왕세자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우리나라 망하겠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과거에도 뭐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궁정 쿠데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 지금 이 빈살만은 잘 나가다가 요즘 이렇게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란에 대해서 원유 제재가 있으면서도 8개국이나 대해서 예외를 인정했을 때 뭐 그랬죠. 외신에서는 사기당했다, 뒤통수 맞았다, 기만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러시아와 같이 그러면 우리 다시 감산하자 이런 소리까지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저 트위터에 땡큐 사우디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결국 유가 더 내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요구에 이제 순순히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이거는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렇게 자료 찾으시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 그래프가 참 인상적이네요. 주요국에 금년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생산 증감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더 뭐 한 300~400만 배럴씩 이 제일 위에 초록색이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이 뭐 셰일 위주로 해서 제일 네. 막 퍼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른쪽 그래프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거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고, 그러나 뭐 한국은행 자료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뭐 EIA 같은 국제에너지기구나 주요 IB들도 그래도 브렌트유 기준으로 내년에 그래도 70불대 아니겠는가, 뭐 이런 어떤 전망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60불 아래까지 왔습니다. 브렌트는 70불이라면 이 정도까지 와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WTI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2014년 하반기 이후 달러 강세, 유가 급락, 그 낙폭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61.8%까지 오고 나서 꺾였죠. 여기다가 뭐 다이버전스 확연하게 작동했고,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난 2016년 여기 저점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수는 있죠. 한 45불대까지는 갈 수 있겠네 그러면 하는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거의 50불대까지 왔는데 여기서 45불 근처라 또 추가 10%,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 이렇게 몰아붙이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지금 그거는 못 해왔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주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유가도 네. 떨어뜨리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낮아질 거고, 네. 그런데 말이지 연준 좀 듣고 있니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제 뭐 이따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인사들이 막 뭐 줄줄이 지금 이렇게 연설이 잡혀 있는 가운데에 이렇게까지 나온다면은 이번 주가 왜 기대가 된다고 나스닥 처음 말씀드리면서 했는가 하면은 연준에서 조금 이렇게 스탠스 변화가. 네, 예. 스탠스 변화가 있다면은 시장이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에 힘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네요. 중요한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네. 그 트럼프 얘기를 귀담아 안 듣고 귓등으로 흘려보내는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죠. 제롬 파월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뭐 대외적인 정책은 사실 정치적인 압박 이런 게 경제적으로 뭐 빗장을 열고 그러잖아요. 네. 뭐 사우디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이때 내부 문제고, 그다음에 사실은 미 연준 의장은 미국의 그 정치 구조를 보면 대통령이 뭐 좌지우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계속 압박을 넣고 있고, 그 변화 중요하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G20 미중 네. 정상이 만나서 어느 정도까지 악수하느냐 포옹하느냐 악수를 몇 초간 과거 옛날에 몇 초 했냐 이런 건데 글쎄 네. 뭐가 좀 나올까요? 예. 그거는 이제 이번 12월 1일이니까 이번 주 주말 토요일이죠. 그렇죠. 예. 네, 이번 주 토요일이고 토요일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거는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를 봐서는 어쨌거나 한번 잘 풀어보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죠. 제일 이제 그거 한 것이 강경파 중에 강경파인 뭐 피터 나바로가 G20에 따라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그렇다면은 조금 대중 강경파보다는 협상파들을 갖다가 좀 몰고 가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장 다 끝나고 나서 그런 상황이니까 다음 주에나 가서 반영될 만한 이슈인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역시 뭐 연준 인사들 뿐만 아니고 유럽 쪽에 뭐 드라기나 그다음에 저 ECB의 뭐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등 해가지고 이 중앙은행 인사들이 이렇게 또 연달아 마이크를 잡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또 기대를 걸어볼 만한 이벤트입니다.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으로 보면 30일 넘어가면서 우리는 12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G20 결과는 사실은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주말 이제 다음 주 초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워낙 궁금한 이야기여서 시간을 땡겨 쓰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일어나는 것처럼. 네. 당장 이번 주에는 이제 제롬 파월부터 해서 몇몇 그 연준 의장들이 지금 연설이 쭉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파월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취임했잖아요. 취임하고 나서 지금 상황들이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뚝심 있게 통화 정책은 그렇게 가야 될 필요도 있고 한편에서는 역시 처음 해보는 거라 초보라 조금 미숙한 느낌도 좀 있고, 네. 파월이나 그 지금 발언하는 사람들의 면면이나 뭐 얘기들은 어떤 게 나올까요? 네. 미국 관련한 뉴스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네. 그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할 때 대법원장 앞에서 성경에다가 네, 손 올리고 네. 선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대법원장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점잖게 꾸짖은 거 보세요. 우리 오바마 판사도 없고 트럼프 판사도 없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그런 얘기하고. 그렇다면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급 뭐 그거보다는 훨씬 중요한 자리이고 중량감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얼마나 이 소위 임명권자가 갈궜습니까? 심하게 얘기해서 아주 미쳤다. 건 크레이지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연방준비은행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결국 제목이 나왔습니다. 먼저 27일 날은 이 부의장 리차드 클라리다. 지난주에도 한번 시장이 주목을 끌었죠. 중립금리에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다. 이미 그런 얘기했는데 연설 제목이 이거네요. Data Dependence and U.S. Monetary Policy입니다. 즉 지표 의존성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 이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얘기는 늘 해왔던 얘기 아니십니까? 연준은 우리는 지표에 따라서 움직인다. 지표가 좋아서 경기가 좋아서 우리 금리 올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유가가 이렇게까지 80몇 불 하던 게 60불 아래로 떨어질 정도였다면은 이게 시차를 두고 인플레 지표에 분명 영향을 미치겠죠.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막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은 꼭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만하죠. 지난주에 살짝 또 운도 띄었고요. 이 핀코 출신이죠. 예. 자,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수요일 날은 제롬 파월 의장인데 연설 제목이 연준의 Framework for Monitoring Financial Stability입니다. 즉 금융시장의 안정을 갖다가 모니터링하는 그 프레임워크. 연준은 어떤 식으로 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갖다가 모니터해 나가느냐 이걸 갖다 한다는 얘기니까. 자 지난 10월 2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의 그 표현 중립금리보다 좀 더 갈 수도 있다 했던 것이 10월 달 시장 무너지는데 일조를 했죠. 그렇죠. 예. 그것이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의 의도였다면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의도였다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교한 거예요. 즉 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2000년처럼 2008년처럼 뚝 부러지는 장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을 유도하는 차원의 10월달 조정이었다면은 이제는 또 이런 연설을 통해 갖고 장을 또 끌어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해보는데 그래서 키포인트는 이번 화수 이 두 사람의 입에서 또 그 이어서 지방 연방은행 총재들도 막 나오고 뭐 뉴욕 연방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도 뭐 연설하고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반등이 좀 지속 가능할 정도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시장에 우호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그날 하루 이틀 반짝거리고 또 갑자기 무슨 뭐 아마 저기 유가가 7%씩 빠지고 했는 거는 금요일 날 장이 너무 얇아서 그랬을 거예요. 뭐 그런 측면인데 이제 그런 정도의 납품은 없겠습니다만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들이 아마 장을 다독거릴 것 같습니다. 다독거리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힘있게 반응하느냐 그 강도를 체크하시는 이번 주 그렇다면 12월 방향도 대충 잡히실 겁니다.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 클라라다인가요? 클라리다. 예, 부총재 얘기한 거 보면서 야, 참 가늠이 안 가더라고요. 교감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좀 흘린 건가? 아니면 소위 뭐 반기를 들면서 얘기를 한 건가? 미국은 정말 독자적으로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이게 참 판이 안 서더라고요. 네. 예,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장과 전혀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이제 파월이 어쨌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됐습니다. 예, 먼저 그 사실은 10월장을 꼬이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실마리를 푸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아직은 파월이 조심스러운 입장이거든요. 예, 이번 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국내 증시 또 외환시장 분위기 좀 접근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언더퍼폼하는 그런 느낌, 뭐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느낌 여전한데. 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우리 취약한 거 그대로 드러났네요. 그냥 어디 지국
네, 아현지국입니다. 아현지국 네. 하나에 그렇게 되니까 그러네요. IT 강국이라고 합니다만 그러게요. 어디만 건드리면은 이 나라가 마비되는지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뭐 시장의 평가도 이렇게 궁금한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지금 이 부분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코스피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즉 이번에 앞서 살폈던 뭐 이렇게 연준 인사들을 비롯한 통화정책 담당자들이 우호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코스피를 봤을 때는 결국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10월 11일 날 발생했던 갭, 2220을 채우는 이 과정까지가 아마 이렇게 우리가 향후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 일단 2220을 갖다 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 만에 될 일은 아니죠. 적어도 아마 12월 한 달 정도 저걸 채워야만이 해가 끼고 나서 조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은 뭐 당분간 여전히 뭐 빡빡하게 움직입니다. 조금만 밀리면 수입업체들의 매수했지, 조금 올라오면은 뭐 수출업체들의 했지, 뭐 다 이렇게 수입업체들은 스왑 포인트가 너무 유리하고요. 아주 싸게 미리 살 수 있고 수출업체들은 요즘 또 은행들에서 과거 키코 대비 상당히 리스크가 낮은 또 이렇게 해치 상품을 많이 또 이렇게 권유하고 있어서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우리 환율은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매주 월요일마다 오셔야겠는데요. 말씀하신 게 정리가 쭉 한 주가 정리가 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건데 G20 얘기는 조금 시간상 미리 좀 갖다 쓴 거다. 이번 주 네. 결론 안 나온다는 얘기고요. 미국 그 연준 의장 포함해서 미국 그 연준 의사들의 발언을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요. 하나 좀 또 주말에 저는 주말 되면 여러 변수를 쭉 돌려보는데. 네. 우리가 이제 위기 진원지로 얘기했던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쪽이 꽤 빨리 뭐 통화도 그렇고요. 네. 주가는 뭐 브라질 주가는 막 날아가더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6월, 뭐 9월 위기설 있었잖아요. 네, 이머징 네. 국가 상황들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자꾸 이렇게 중언부언됩니다만 예. 제롬 파월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의 입에서 조금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훨씬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달러 강세도 이제 좀 둔화되고. 예. 주춤해지겠죠. 달러 강세에서 약세 내지는 달러 강세가 멈추는 것만 하더라도 신흥국들한테는 네. 뭐 좋은 현상이죠. 예, 이번 주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